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어제 저녁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채권자들의 96%가 찬성을 하면서 워크아웃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태형건설 워크아웃 이 찬반 투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압도적으로 95%가 넘는 동의율이 나왔습니다. 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이 동의율 96.1%로 태형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는 오늘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채권단의 투표 결과가 사실 5시간이나 빠른 어제 저녁 7시쯤 결정이 됐습니다. 이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기만 하면 되는데요. 600여 개의 채권자들이 빠르게 의사표시를 하면서 기준선인 75% 동의를 얻으면서 이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이 확정이 된 겁니다. 이 사늘에 따르면은요, 이 워크아웃 개시를 포함해 어저께 모든 안건이 의결됐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태형건설이 내놓은 추가 자구안에 대해서 채권단 대부분이 만족을 하는 만큼 아무래도 워크아웃 결정이 빠르게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라도 만족할 만한 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인데요. 자, 워크아웃이라는 이제 1차 관문을 넘었습니다만은 이제 계속해서 또 남은 관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절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태형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일단은 오는 4월 11일이죠. 한 3개월가량인데요. 이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일단 상환을 유예하게 됩니다. 이 주채권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물론 상환 유예는 한 1개월 정도 연장이 가능하긴 하는데요. 이 채권단은 이 기간 동안 회계 법인을 선정을 해서 태형건설이라든지 태형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사업장 실사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 주채권은행 등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 지원이라든지 채권 재조정 등을 담은 기업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4월 11일 날 2차 협의회에서 또 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차 협의회 역시 어제처럼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워크아웃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후 개선 계획이 결의가 되면은요, 5월 11일 날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서 채권자 협의회와 이제 태형건설이 특별 약정 이 MOU를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기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형건설이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또 큰 고비가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사 단계에서 이 외부 전문기관을 섭외를 한 다음에 각 사업장별로 이 진행 정도라든지 지속 가능성을 판단을 해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태형건설이 이 PF 관련 대출 보증 채무를 진 전국 120여 개 사업장의 사업성을 또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 현재 태형 측이 주장한 태형건설의 우발 채무 규모 약 한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우발 채무라는 것이 이 부동산에서 시행세가 부도가 나거나 이 미분양 등으로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건설사가 떠안게 돈을 의미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우발 채무가 앞으로 이 진행하는 실사를 통해서 추가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숨겨졌던 부실이 이 조사 과정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실제로 그간 최근 채권 금융사들이 여러 건설사의 워크아웃 실사를 경험하면서 이 부동산 PF에 대한 우발 채무를 추가로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이었죠. 당시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의 실사 과정에서 무려 1,100억 원의 추가적인 PF 관련 우발 채무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쌍용건설의 경영 정상화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태형건설 주가 워크아웃 이슈 이후에 이제 급등락을 했습니다. 15%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12% 정도 현재 좀 빠지고 있네요. 예. 자, 워크아웃 신청 이후에 부동산 PF죠. 이 부실화 우려가 이제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건설주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맞습니다. 일단 태형건설 주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에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발표한 이후에도 그 날에도 이 좀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 법정 관리가 아닌 이 워크아웃을 통해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 속에 이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워크아웃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오히려 앞으로 실사 과정에서 또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달 28일이었죠. 처음으로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일날 오전장만 해도 한 20% 넘는
넘게 가까이 빠졌던 주가가 오히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한가 가까이 또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태형건설이 자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또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그렇게 되면서 또 주가 또한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태형건설 우선주와 TY홀딩스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자, 태형건설 이번 사태가 건설주 전반으로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에 지난해 좀 부진을 거듭을 했습니다. 부실 시공이라든지 고금리 속에 이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갈등, 이런 또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계속 부진을 거듭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이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가 이 건설주 전반으로 확대가 되면서 건설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에 주요 건설업 종목을 모은 KRX 건설 지수를 살펴보면은요, 이 올해 들어서만 약 한 2.3%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10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언급에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또 건설주들 일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건설주에 대해서 올해도 여전히 이 PF 발 리스크가 나오고 또 공사비 급등 등 불안한 시장 속에서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주 대부분이 이 지금의 최악의 업황 상황을 이미 주가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또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미 나올 만한 악재 다 나왔다는 의미겠죠. 오히려 현재 저평가 매력이 있는 만큼 이 PF 리스크에서 안정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또 재무적으로 튼튼한 건설주들은 오히려 지금 이 조정의 매수 기회가 된다고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태형건설 워크아웃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신동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